안녕하세요, 의사들입니다. 저희가 또 뭔가를 외우고 암기하는 데는 도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암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사실 모든 공부의 기본은 암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저는 뭐 수학 같은 것도 암기를 바탕으로 한 이해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희는 진짜 의대를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외워왔고 지금도 계속 외우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 잘 외우는 팁, 특히 많은 분량을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외우는 팁을 드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자기만의 팁 먼저 소개해 주실 선생님 계신가요? 보통은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뭐 실생활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잃어버리면 뭐 네이버 검색하고 하면 되니까. 뭐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마도 뭔가 어떤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거나 시험이거나 이런 상황일 것 같아서 거기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면,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암기는 시험 전까지만 돼 있으면 되잖아요. 그래서 시험 전에 봐야 될 거를 좀 단거나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. 이것저것 다 내가 뭐 자료를 여러 가지 만들면 사실 시험 직전에 뭘 봐야 될지 알 수가 없고 막 허둥지둥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시험은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 무조건 내가 안심이 돼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시험 전에 만들어야 될 거를 그냥 한 권 딱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전에 봐야 될 걸 슬라이드로 정했다 하면은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이제 슬라이드에 요약해서 옮겨놓고 중요한 것 같은 내용도 슬라이드에 다 넣고, 그래서 거기에 모든 걸 다 넣는 거예요. 그리고 슬라이드 자체를 그냥 머릿속에 띄운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이게 있었어, 그게 이런 내용이었어,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거든요. 약간 포토그래픽 메모리. 네. 사진을 외우는 느낌으로. 그래서 그것만 딱 기억하고 들어가면은 외워야 될 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슬라이드 50장, 60장 막 이렇잖아요. 네네. 몇 장씩 뭔가 찍으셨어요? 저는 거기다가 정리를 해야 돼서 4개씩 해서 최대한 그 안에 모든 걸 담아 놓게 하고 시험 직전에는 그냥 그것만 봤습니다. 사실 거기에 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공부하다 보면 빠뜨리는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뭐 교과서가 막 이 정도 두께인데 네네. 어떻게 다 네. 넣겠어요. 네. 근데 시험은 그냥 여기서만 나온다라고 믿고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죠. 예. 그래야 조금 안심이 되니까.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외우는데 앞 글자 따서 글자 만들어서 외우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. 혹시 그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? 공부하는.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게 잘 안 외워졌어요. 아, 진짜요? 간단한 거면 잘 외워졌는데 너무 막 길면 저는 안 되더라고요. 그것도 약간 앞 글자를 너무 무리하게 따서 막 없는 단어가 막 만들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. 그냥 단어를 만들지도 않고 그냥 앞 글자만 따서 외우는 거 되게 많잖아요. 그 뇌신경, 후신운도, 삼가돌속, 혐이더혀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따서 외우는? 그걸 외우려고 또 앞 글자를 또 외워야 되는 맞아. 그런 상황도 있었네요. 세진 씨는 어떻게 공부하셨죠? 저는 우선 암기에도 우선순위를 뒀어요. 그래서 먼저 기출문제를 풀고 거기 나오는 거를 다 표시를 했어요. 슬라이드에. 슬라이드나 이제 제가 필기할 노트에 다 표시를 몇 한 년도 다음에 기출 이렇게. 네. 우선 그것부터 싹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인쌤처럼 저도 여기에는 뭐가 있었고 여기에는 뭐가 어디 있었고 이런 이미지를 이용해서 외웠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암기법 있잖아요. 그렇죠. 말을 만들어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고. 맞아요. 근데 저는 그런 이미지를 잘 외우는 편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진, 지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잘 외워가지고 이름 잘 외워요. 이름 잘 그러니까 외우려고 한 거 아닌데 그냥 외워지는 거. 그래가지고 그게 저한테 잘 맞아서 이미지를 연상시켜서 잘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피부과를 갔나? 뭔가 이렇게 피부과 진짜 직관적으로 딱 보는 이미지. 이거는 무슨 병, 병변을 딱 이거는 보고 무슨 병 이렇게. 적성 찾아갔네요. 중요한 거를 외워야 된다는 거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중요한 건 결국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맞아요. 거니까 교수님들도 중요한 걸 시험으로 내시겠죠. 그래서 기출문제 표시하는 거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또 남들 다 맞는 건데 틀리면 안 돼. 맞아. 그것도 심해요. 그게 핵심이에요. 네. 남들이 다 맞는 거나 틀리면 안 네. 되니까 기출문제는 맞아야 돼. 근데 남들 다 아는 거 맞추고 그 다음에 나오는 코너링. 세세한 글씨 외우는 걸 코너링이라고 하거든요.
근데 그러면서도 그 교과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 알고 싶은 욕심이 또 있었어요.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한나 씨가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그 구조를 알기 네. 위한. 책 한 권을 한 A4 용지 16장으로 정리하는 이런 어떻게 하나요? 이 영상의 핵심인가요, 혹시? 어떻게 저는 하는 건가요? 지금도 긴 논문 읽거나 뭐 교과서 보거나 할 때도 쓰는 방법인데 요새는 발전해서 타블렛 PC를 가지고 하지만 예전에는 A4 용지를 접어서 직접 만들어서 했었어요.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다 읽고 싶은데 그거를 1, 2, 3 이렇게 첫 페이지부터 읽고 있으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일단 A4 용지 한 장을 준비해서 반으로 접고 또 걔를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요. 그러면 이렇게 8칸이 생겨나거든요. 그죠. 네, 그 뒷장까지 하면 16칸. 그 한 장이 한 챕터를 정리하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맨 위에는 제일 큰 챕터 제목을 쭉쭉쭉 쓰는 거예요. 그럼 일단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구나를 알게 되잖아요. 그 다음에는 큰 챕터 밑에 있는 중간 챕터를 그 아래에 제목을 쓰는 거죠. 굵기도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다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중단원의 제목만 쭉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대단원 밑에 이런 중단원들이 있겠구나 하면 얼핏 제목 보고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. 약간 그런 식으로 이런 흐름으로 이런 내용이 구성되는구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단원 제목들을 칸 하나하나에 이렇게 적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대충 이렇게 제목 보고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소단원 안에도 그 소단원에 해당하는 문단들이 있잖아요. 그 각 문단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나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이 중요 핵심 용어인 거죠. 핵심 용어를 일단 적어놔요. 문장은 전혀 적지 않아요. 문장 보지도 않아요. 그래서 일단은 큰 줄기를 파악을 하고 그걸 들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 교수님들이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강의를 많이 준비하시잖아요. 좀 흐름이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. 예시를 들고 계시는데 저게 어디에 필요한 내용인지 잘 못 따라가는데 그거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이게 교과서에 이런 흐름이 있었고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하고 따라가기가 더 쉬워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 줄기에다가 잎을 채워가시는 거네요. 이제 뼈대에 살을 이제 붙이는 방식으로 하고 이제 거기 아까 세진쌤이 말해주신 것처럼 그 족보에 나왔던 내용들은 또 체크를 해서 결국은 지인쌤의 방법이 좀 합쳐지는 거죠. 저는 이제 거기다가 한 권을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시험 전에 그거를 보면은 이제 딱 알 수 있게. 그래서 시험 전에 공부할 때도 그 키워드들을 보고 내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거는 잘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건 다시 교과서나 뭐 해당하는 강의로 가서 다시 읽어서 이해하고 그래서 슈르륵 볼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. 되게 약간 입체적으로 공부를 하셨네요. 그런가요?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사실 책 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챕터 제목을 정하려고 얼마나 고심을 했겠어요. 그 챕터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인 거니까요. 제목으로 구조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네요. 그게 제가 글씨를 많이 쓰는 걸 안 좋아해서 일단 키워드만 딴 거이기도 한데 요새는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좋더라고요. 예전에는 그걸 제가 A4 용지를 일일이 접어서 손으로 했는데 요새는 아이패드에서 마진노트라는 어플을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PDF로 책을 한 권을 통째로 불러온 다음에 네모 박스를 이렇게 치잖아요. 그럼 그게 이렇게 버블이 돼서 마인드맵이 만들어져요. 그래서 요거 밑에 그 중단원을 붙이고 또 붙이고 이러면은 트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트리로 쉽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걸 또 터치하면은 본문의 그 부분으로 연결이 돼요. 그 부분이 딱 뜨거든요. 그리고 또 그게 OCR 기능도 돼서 문자로 검색할 수 있게 되거든요. 예전에는 막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는 교과서 페이지도 같이 써놓긴 했어요. 잘 모르는 부분은. 그럼 그 페이지에 막 찾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쓰고 읽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슉 하고 그 다음 거 보고 싶으면 슉 하고 책도 막 2권씩 띄울 수 있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외우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마진노트 어플을 추천드립니다.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암기하고 시험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한번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학생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